네, 신지우입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불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나라나 지역을 그곳의 상징으로 부르는 건 해외에서도 인터넷에서 자주 있는 일이에요. 저도 뭐 라이브 할 때 저한테 감자국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춘천에서 살았고 강원도 하면 감자가 생각나니까 하는 장난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약간은 무시조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면 안 돼요. 그만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 열받을 때도 좀 있는데 친하면 뭐 이해 가능한 수준이겠죠. 그런데 이게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비하의 의미인 경우가 있어서 잘 알고 써야 될 거예요. 자, 불곰국이 이게 참 말이 웃기고 찰집니다. 입에 감기잖아요. 그래서 쓰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불렀냐는 거죠.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인터넷으로 러시아의 불곰 사진들이 알려지면서 이런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러시아 불곰 검색하면은 말도 안 되게 웃기는 이게 가능한가 싶은 정도의 사진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곰이라는 존재가 좀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곰은 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라는 거예요. 공격성을 드러낸 순간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세상에 몇 없습니다. 야생의 조건에 맞지 않는 신체 조건으로 진화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간은 더 심하겠죠. 그동안 그래서 곰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 꾸준히 있어 왔어요. 불곰은 러시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도 불곰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이번에 알아볼 사건들인데 러시아 불곰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 지도고요. 위에 보라색 지역이 홋카이도라고 하는데 여기 호타루라는 마을이 있어요. 반딧불 마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자연보호구역이라 실제로 사람이 살지는 않아요. 반딧불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이겠죠. 오래전부터 매년 여름마다 반딧불 축제가 열렸는데 여기가 행사가 별로 없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이 반딧불 축제는 호타루 지역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였다고 합니다. 뭐 여기 사람들에게는 명절 같은 기분이 나겠죠. 외진 곳이라 외부인도 거의 없는 주변 동네 사람들만의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가 끝나도 방향이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에 돌아가요. 숲 근처 동네로 가는 사람들 사이에 19살인 하야시 켄자부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야시는 축제에서 음료수를 좀 많이 마셨는지 집에 가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도착할 때까지는 못 참을 것 같고 주변은 다 숲이니까 사실 시골이면 또 아무 데서나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잠깐 숲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과 한 50m 정도 떨어지게 됐어요. 뭐 조금 빨리 걸으면 따라잡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지 앞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혼자 걷고 있었거든요. 이때 갑자기 뒤에서 뭔가 따라오는 소리가 난 겁니다. 하야시는 뒤를 돌아볼 새도 없이 누군가에게 공격당했어요. 범인이 누구냐? 불곰이었던 거죠. 불곰이 앞발을 들어 덮치려는 걸 다행히 하야시가 피했는데 발톱에 겉옷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야시가 빨리 옷을 벗으며 도망쳤고 앞에 가는 사람들에게 불곰이 나타났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곰은 체격에 비해 엄청 빠른 동물이에요. 앞에 가던 사람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15살인 남자아이를 잡아먹었고 18살인 형을 사냥해 갔어요. 충격받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요. 일부는 300m 정도 달리다가 나무로 지은 건물을 발견하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문 앞에 화로불을 피운 거예요. 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벽장 안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곰이 또 후각이 민감하잖아요. 냄새를 맡고 쫓아온 거예요. 이때 그 30분 전에 잡아먹은 아이를 입에 문 채 이 집을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안에 숨은 사람도 노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곰이 들어오지 못하게 물건을 던지면서 위협했어요. 하지만 곰이 또 보기보다 지능도 높습니다.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제압할 줄 알거든요. 심지어 현관에 피운 불을 밟아서 꺼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집안에 숨은 사람 중에는 잡아먹힌 형제의 아빠인 54살의 상타로가 있었거든요. 삽을 들고 문 앞을 막아봤습니다. 하지만 곰이 달려드니까 입구가 부서졌고요. 중상을 입은 채 쓰러졌어요.
불곰이 그래서 처음 공격한 사람은 상타로의 아내였습니다. 조금 전에 두 아들이 납치됐고 이제 아내까지 물려가는 걸 보자 미친 듯이 곰을 내리쳤거든요. 하지만 곰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곰은요, 공격하는 상타로를 맞는데도 무시하면서 아내를 물고 천천히 걸어 나갑니다. 야생동물의 무서운 점은 그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있지만 이 짐승의 눈빛에서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서도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몰라서 예측이 안 되는 이런 공포가 있는 거죠. 여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상타로는 감히 아내를 물고 가는 곰을 쫓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대로 하루가 지났고 다음 날 마을 사람이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가 아직 살아있는 상타로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데 수색은 금방 시작됐어요. 아내의 시신도 찾았거든요. 하지만 아들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잡아먹힌 거겠죠. 아내라도 찾았으니 사망했지만 돌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땅속에서 무슨 소리가 좀 들려요. 파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첫째 아들이었던 겁니다. 곰이 먹이를 저장하는 습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과 아내는 사냥에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먹이를 또 최대한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존해 두려면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살려둔 채 땅에 묻은 겁니다. 살인불곰 사건이 홋카이도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자 누군가 나서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이누족의 마타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누족은 이 지도에요. 러시아 동남부의 오호츠크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말하거든요. 여기 사는 부족민들이고요. 마타기는 이 부족의 사냥꾼입니다. 아이누라는 부족의 사냥꾼을 담당하는 마타기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가까우니까 일부의 곰들은 홋카이도 섬에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던 거고 이 살인곰 이야기를 들은 마타기 56살의 나가의 마사타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동물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자기가 직접 사냥하겠다며 산을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말렸지만 마사타로는 혼자 곰을 추적하러 들어갔고 몇 시간 뒤 여러 발의 총소리가 들립니다. 곰을 마주친 것 같아요. 하지만 마사타로는 돌아오지 못했죠. 곰에게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소방대와 전직 군인, 마을 남자들 300명이 소집됐어요. 살인곰을 잡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300명 다 총을 들었거든요. 곰이 보이면 바로 사살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간의 문제지 눈에 띄기만 하면 곰은 결국 잡힐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이 또 쉽지 않았는데 곰이 먼저 사람들을 발견한 겁니다. 굉장히 영리했던 게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길게 늘어서게 되겠죠, 사람들이. 뒤처지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고요. 곰이 무리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뒤처지는 사람들부터 노린 거예요. 포식자 입장에서 사냥감의 심리와 공포를 정확히 이용하는 거죠. 한 명이 사망했고 근처에 있던 사람 여럿이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도 워낙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결국 곰을 잡을 수는 있었고요. 근처에서 전날 사망한 마사타로의 머리가 발견됐어요. 예상대로 사냥당했던 겁니다. 5명을 죽인 이 살인곰은요, 크기가 2m 정도 됐고요. 몸무게는 200kg이나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다 자란 곰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장을 갈라보니까 자루에 꽉 찰 만큼의 사람 뼈와 소화되지 않은 신체 일부들이 나왔어요. 며칠 전에 다 사냥됐던 사람들이겠죠. 이게 그때 사냥된 곰의 가죽이에요. 현장 근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홋카이도 살인 불곰 사건이 해결됐는데 이상한 건 이곳은 미개척된 산림 지역이고요. 반딧불 축제가 있을 때니까 겨울도 아니에요. 곰 입장에서 사냥감이 부족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굳이 사람들만 노리는 이유가 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조사를 통해 추측은 조금 할 수 있었거든요. 최초 사건이 있던 반딧불 축제장에서 사람들이 돌아가던 그 길 근처에 이 곰이 먹이를 저장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길 사람들이 지나치니까 자기가 잡은 먹이를 노리는 경쟁자로 착각했다는 거죠. 이게 그나마 가장 유력한 추측이에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면 어때요?
최근 같지는 않죠. 화로, 부족민 이야기도 나오고 100년 전 사건입니다. 1923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숨어있던 집이 나무로 지어져 있던 거고요. 곰이 부딪히면 부서질 수밖에 없겠죠. 도움을 요청할 전화기도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집안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했던 거지, 만약에 그냥 숲이었으면 대부분은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이고요. 사건이 알려지지도 못했을 거예요. 요즘이라면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 걸어서 숲을 지나가는 일은 거의 없겠죠. 그 당시 환경에서나 일어날 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시카리누마타 호로신 불곰 사건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곰이 저지른 사건 중에 두 번째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곰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 중 가장 유명한 건 1915년 12월 9일 산케베츠 불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 사는 피해자들이었어요. 이 사건도 홋카이도에서 일어났죠. 여기가 불곰 서식지입니다. 쿠마 아라시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쿠마가 일본말로 곰이고요. 아라시는 폭풍을 말하거든요. 그만큼 피해가 커서 곰 폭풍이라고 표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곰에 의한 피해는 한 달이나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때 44살인 오타 사부로의 가족과 친하게 지내던 59살의 요우키치 가족이 아마 이웃관계였던 것 같아요. 밭으로 가는 길에 다리를 도우러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설치하다가 중간에 요우키치가 새참을 가지러 잠깐 집을 갔다 옵니다. 돌아왔더니 딸인 하스미가 졸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자는 딸을 놀래켜주려고 천천히 갔는데, 알고 보니 하스미가 조는 게 아니라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부로의 아내인 미유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곰이 나타났다는 생각에 바로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변을 수색했고요. 금방 다시 곰과 만났어요. 총만 7정을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6정이 불발이에요. 곰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사냥엔 실패했지만 쫓아낼 수는 있었어요. 그래도 사망한 사부로의 아내 시신을 찾아 돌아갔는데 오히려 이게 곰을 자극하기만 했던 겁니다. 사실 곰은 도망친 게 아니에요. 복수할 생각을 한 거죠. 사냥감을 빼앗겠다는 생각에 마을까지 내려왔고요. 여자와 아이들만 사는 집을 공격했어요. 3일 뒤에 다시 동네 사람들이 곰을 잡으려고 모였습니다. 이번엔 사냥개도 10마리나 준비했는데 산 전체를 뒤져봐도 곰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피해가 커지자 마을 사람들은 러일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출신의 야마모토 헤이키치라는 곰 사냥꾼도 데려와서 다시 산을 수색해봤어요. 10일간 곰을 찾아다닌 끝에 야마모토는 살인 불곰과 마주쳤고요. 심장과 머리에 총을 한 발씩 쏴 사살에 성공합니다. 사람을 6이나 사냥했고요. 3명을 다치게 했던 이 곰은 길이가 2.7m, 높이 3.5m, 몸무게는 380kg에 한 7살에서 8살 정도 돼 보이는 수컷이었어요. 이번에도 해부해보니까 내장에서 사람 뼈와 머리카락, 옷들이 나왔거든요. 이 사건이 특이한 건 왜 유명하냐? 피해자들이 다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불곰이 사람의 성별을 구분할 줄 알고요. 여성이 더 약하다는 걸 안다고 봐야 할 거예요. 사건이 해결되면서 관례에 따라 사냥된 곰은 유가족에게 나눠줬습니다. 희생자를 기리는 의미로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가죽과 간은 50엔에 팔아서 유가족에게 이 돈을 나눠줬거든요. 100년 전의 1엔은 지금 10,000엔 정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50만 엔 정도로 거래가 된 거고, 우리 돈으로 하면 500만 원 정도 되겠죠. 국가보상금 개념은 없을 때라 시골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좀 피해자 가족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 정도 금액 전달했으면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언제 또 곰이 나타날지 모르는 이 불안감 때문에 다 이사 갔어요. 지금은 여기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산케베츠 불곰 사건이에요. 네, 살인 불곰 사건 하나 더 알아보자면, 여기가 히다카 산맥이라 그래요. 또 홋카이도에 있습니다. 또카이도. 1970년 7월 12일 후쿠오카 대학의 반더포겔부, 여기서 반더포겔은 그 학생운동인데 이게 독일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반더포겔부 대학생 5명이 이 산맥을 오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산에서 불곰을 만난 거예요. 불곰은 주로 북부 지방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홋카이도긴 하지만 여기는 섬의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곰을 볼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곰을 보고 신기해서 사진을 찍고 관찰을 한 겁니다. 곰도 다행히 공격 의사는 없어 보이는데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배낭을 뒤져가지고 음식을 꺼내 먹는 겁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이제 며칠 정도 예상한 등산이었으니까 식량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갑자기 곰을 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불을 피우고 가지고 있던 라디오 크게 틀고 막 냄비 두드리면서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밤 9시쯤에 어두워져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자려고 누웠어요. 실제 사진은 아니고 좀 이런 비슷한 느낌이었겠죠. 자다가 중간에 누군가가 굉장히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이 소리에 깬 겁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텐트에 구멍이 나 있어요. 찢어진 거예요, 텐트가. 이게 왜 찢어졌나 싶어서 이렇게 구멍을 보는데 밖에서 곰 한 마리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걸 보게 된 거죠. 아마 낮에 본 사냥감을 찾으려고 이 곰이 텐트를 찢었다가 인기척이 들리니까 도망간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곰에게 사냥감으로 노출된 겁니다. 빨리 산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밤이니까 내려가는 것도 또 위험하겠죠. 학생들이 하는 수 없이 서로 불침번 서면서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당장 몇 시간은 괜찮았는데 새벽 4시가 되니까 다시 이 곰이 찾아오거든요. 안을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텐트 안을. 학생들이 막아봤지만 결국 텐트 무너졌고요.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곰이 이번에도 사람은 공격하지 않고 아까 뒤지던 그 배낭을 또 물어뜯는 겁니다. 텐트 안을 들어온 곰을 막거나 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입구를 막아서서 배낭을 찾고 있으니까. 하는 수 없이 밖에서 불침번을 서던 학생 2명이 산림청에 구조 요청을 하려고 먼저 산을 내려가기로 합니다. 그러다 다행히 산을 올라오는 다른 대학교의 산악부 학생들을 만나요. 상황 설명하면서 위험하다 이야기하니까 이 산악부 학생들이 되돌아가기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반도포겔부 학생 2명에게 같이 가자 그래요. 하지만 구조 요청만 대신 부탁을 하고 올라가 봐야 되니까 음식이랑 지도, 연료 정도를 빌려서 다시 갔어요. 텐트에 도착해보니까 곰은 사라졌고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거든요. 이게 낮 3시쯤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위협을 받았던 거죠. 빨리 짐 챙겨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 곰이 다시 나타나요. 이번엔 정말 위험하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곰은 또 학생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텐트 밖에서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쳐다만 보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겠죠. 곰이 사라지자 학생들은 다시 급하게 짐을 싸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미 저녁 6시 넘고 있었습니다. 산이라서 금방 어두워지기 때문에 서둘러야 됐어요. 한 6, 70m 정도 내려가고 있을 텐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리거든요. 학생들이 돌아봤더니 그 불곰이 달려오고 있던 거예요. 그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고요. 이번엔 무조건 공격할 생각처럼 보였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받은 학생들이 본능적으로 도망쳤죠. 그런데 서로 약속된 게 없으니까 각자 눈에 보이는 대로 흩어져서 달린 거예요. 곰이 이 순간을 노린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 그 호로신 불곰 사건 때도 혼자 물 위에 떨어진 사람을 노렸고 수색대들도 뒤처진 사람들부터 공격했었잖아요. 상케베치 사건 때는 아빠가 새참을 가지러 집에 가자 혼자 있던 딸을 공격했었고 가장 부담 없는 조건에서 사냥에 성공할 수 있는 순간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산에서 도망친 학생 5명 중 2명이 같이 갔고요. 나머지 3명은 각자 떨어졌어요. 결국 이 셋이 곰에게 물려 사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망한 학생 중 1명이 도망치면서 남긴 기록인데요. 내용 요약하자면은 이 상황들이 무섭고 중간에 곰을 만나 돌을 던져 쫓은 뒤 다시 달리다 누군가 버리고 간 텐트를 발견해 거기서 밥을 찾아 먹었다고 쓰여 있어요. 그 뒤로의 기록이 없는 걸 보면은 아마 음식 냄새를 맡고 쫓아온 불곰에게 사망했던 것 같아요.
사망한 3명의 시신은 모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옷 다 찢어졌고요. 신체 일부는 사라져 있었어요. 처음 곰을 만나고 48시간 만에 3명이 사망한 사건이었고요.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곰 사냥꾼 10명이 수색에 들어가면서 이 곰을 사살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끝나요. 이게 그 당시 사망한 학생들의 유류품이에요. 곰 사체는 사건이 일어난 히카다 산맥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박제돼서 보관 중이거든요. 얘예요, 곰이. 작죠, 생각보다. 박제하면은 조직이 수축하면서 한 10% 정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거 감안해도 호로신이나 상케베츠 사건 때처럼 2m가 넘는 수컷은 아니에요. 성인 남성 몸집 정도의 4살 된 암컷이었습니다. 위장에서는 사망한 학생들의 신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러면 사냥보다는 곰 입장에선 단순한 놀이였을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 전날 텐트 찾아와서 음식을 먹고 갔었기 때문에 이제 아는 사이라는 거죠. 친밀감의 표현을 한 거지만 사람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이잖아요. 이런 게 아니면은 곰이 보통 어미에게서 독립하기까지 한 30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3, 4살 정도 돼야 한다는 건데 4살이니까 어미랑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 대한 개념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상대는 괜찮지만 움직이니까 영역을 침범한다는 생각에 쫓아내는 행위이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뭐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 정도 크기의 곰이라도 성인 남성 제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강력한 포식자라는 거죠. 이 곰도 결국 관습에 따라 고기가 됐고요. 그 뒤로 5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곰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었어요. 그 전까지의 사건들은 이 곰의 가족들이 저지른 이 곰의 후손들을 개체지 않나, 이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한다 그래요. 사람을 사냥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랐고 그걸 자기 자식에게 또 가르쳤고 이런 식으로 대물림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망한 3명의 시신은 그 당시 날씨 문제로 좀 이동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근처에서 화장한 뒤 가족에게 유골을 전달했고요. 사망한 장소에는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이때 생존한 2명은 지금 74살, 71살이에요. 아직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번 영상은 일본에서 일어난 불곰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알아보자면은 이번 사건 3가지에서 알 수 있었던 점이 뭐냐? 홋카이도라는 섬의 그 당시 환경이에요. 숲에 사는 사람들, 나무로 만든 집, 밭으로 가는 길을 주민들이 직접 놨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이 사건이 일어나던 때의 홋카이도는 섬에 정착민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본토와도 멀고 추운 지방이라 농사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았고 개발도 그만큼 느렸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개척민을 보냅니다, 여기. 그래서 홋카이도에 정착시키는 정책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발달이 좀 시작했던 건데요. 땅을 개간하고 확장하려면 숲을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서 곰과 마주쳤고 사고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고 섬이 발전된 뒤에는 뭐 괜찮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전에 어떤 실종 사건이 불곰과 관련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사건도 홋카이도에서 일어났었는데 여기 링크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곰에게 피해를 당했고 만약 그러면 우리가 곰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홋카이도 대학생들의 경우로 설명하자면은 배낭에 있던 음식을 곰이 찾아 먹을 때까지 가만히 놔뒀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그러다 빼앗았다는 게 결정적이거든요. 불곰은 자기가 사냥한 먹이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빼앗긴다고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배낭을 뒤질 때까지 놔뒀으면 이미 곰 입장에서는 자기 먹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걸 빼앗았으니까 오히려 곰은 내 먹이를 빼앗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새참을 가지러 간 사이 일어났던 그 산케베츠 불곰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끌려간 시신을 되찾아 가니까 마을을 습격했던 거예요. 이것도 자기 먹이를 빼앗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딧불 축제에서 일어났던 호로신 사건도
먹이를 묻어둔 장소 근처에서 사람을 공격했다는 점을 보면 이런 습성들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곰을 마주쳤을 때 관심을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줘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호로신 사건에서 처음 공격받은 사람이 불곰의 발톱에 겉옷이 걸리니까 이걸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곰 입장에서는 사냥감을 갖게 된 거죠. 사람이 다시 이 옷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50m 정도 앞에 가고 있는 그 사람들 무리를 달려들었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려진 방법으로는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곰은 도망가는 상대를 잡을 때까지 쫓아가는 습성도 있습니다. 등을 돌리는 행위가 도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딧불 축제나 산에 올라갔던 학생들은 도망치면서 등을 보였기 때문에 곰이 끝까지 쫓아가서 공격을 했던 거죠. 인간 중에 가장 빠르다는 우사인 볼트의 달리기가 시속 45k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곰은 56km나 돼요. 도망칠 수 없다는 거죠. 화로를 밟아서 불을 껐다는 점에서도 불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물건을 두드리거나 라디오 소리로 쫓아내려고 했지만 곰이 그때 돌아가긴 했는데 겁을 먹은 건 아니었단 말이죠. 죽은 척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긴 해요. 그런데 불곰은 실제로 의심이 많습니다. 정말 죽은 건지 확인 사살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됐었죠. 사살한 곰의 위장에선 사람의 장기나 신체가 나오지 않았지만 시신은 훼손이 돼 있다는 게 확인 사살의 증거예요. 먹진 않고 공격만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곰의 습성을 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고 있는 짐 다 내려놓고요. 등을 보이지 않거나 뛰지 않으면서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건물이 보이면 안에 숨거나 지붕에 올라가고요. 아니면 나무라도 타야겠죠. 그리고 곰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확률이 그나마 높다는 겁니다. 애초에 곰 서식지는 가지 않던가 운이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곰을 마주쳤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곰에 의한 피해가 어떠냐 찾아보니까 야생곰의 피해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반달곰이 좀 발견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없습니다. 곰은 더운 지역에서 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야생곰이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곰이 있어도 사육사들에게 관리되기 때문에 야생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곰에 대한 피해가 좀 안전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전 세계에 분포된 불곰 서식지를 표시한 사진이에요. 러시아를 왜 불곰국이라고 부르는지 알만하죠. 하필 색깔도 그 나라 정체성을 보여주는 빨강인데 빨간색은 또 피의 색깔이에요. 사람의 피맛을 본 동물은 그 습성을 절대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피해를 계속 일으킬 게 뻔하니까 사살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지금 이 불곰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유독 한 마리가 국경을 넘어다니면서 난리예요. 아무도 이 불곰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좀 사냥꾼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불곰이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도 한번 사람 피맛 본 동물은 그 습성을 절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 또 사람을 공격할 기회를 계속 노릴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